네, 저는 시험장은 총 4번 들어갔고요. 공부한 횟수는 정확히 따지면 3년 반 정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4번 시험 다 강원 지역으로 쳤습니다. 네,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교육론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교육론에서는 가장 중요시했고 최우선순위에 뒀던 거는 기출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시험 전까지 반복적으로 영어 교육론 기출을 끊임없이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영교 기출 분석만은 무조건 하고 다른 공부를 한다라는 마인드로 영교 공부를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먼저 상반기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으며 하반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출 분석과 더불어서 개념 위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초수 때만 강의를 듣고 그 외에는 제가 스스로 시중 문제집을 사서 독학하는 방법으로 했었어요. 근데 혼자 공부하기에는 힘드니까 다른 선생님들과 짝스터디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분량을 정해서 혼자 읽고 공부를 한 다음에 서로 설명해주는 그런 짝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방식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같은 분량을 다시 한번 이제 전화로 설명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2배로 드는데 근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만큼 더 기억에 많이 남는 좋은 공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개념 공부를 하면서 나만의 그 영교 정리 노트를 만들면 정말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만드는 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에너지 소비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또 예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노트를 만드는 대신 그냥 그 문제집에 있는 옆에 아주 세세하게 메모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 그냥 그 문제집이 나만 볼 수 있는 그런 노트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선 하반기부터는 모의고사 최팀 7월부터 제가 모의고사를 수강을 했었는데 매주마다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제가 아는 개념을 이제 적용해보고 어떤 걸 정확히 알고 어떤 걸 정확히 모르는지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저는 영어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알긴 아는데 정확히는 아니고 느낌적으로 아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분명히 아는 개념인데도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경험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각각의 개념이 의미하는 표현들과 또 그런 개념들이 다양한 예시에 적용되는 그런 예시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부터는 저는 본격적으로 답안 작성 연습을 시작했었는데요. 영어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막 엄청 어렵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솔직히. 개념이 다 알긴 아는데 글이 너무 길고 짧은 시간 내에 답에 해당하는 정보를 싹 다 끌어와서 적어야 하기 때문에 답안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문제를 풀고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하시는 리라이팅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리라이팅을 할 때 뭐 강사 선생님들이나 다른 라이팅 세미나에서 올려주시는 잘 이제 완성도 있는 답안을 그대로 암기해서 뺏겨 쓰는 것이 아닌 하나하나 보고 제가 쓸만한 표현들만 쏙쏙 이렇게 집어서 저는 리라이팅을 했어요. 암기를 하면은 절대 그 방식대로 저는 못 쓴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문제에 똑같은 답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쓸 수 있는 표현, 그래서 나만의 표현을 만들도록 제가 그 중요한 표현들 그리고 답안 키워드들만 쏙쏙 뽑아서 리라이팅을 하는데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그런 표현들을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모범 답안과 비슷한 답안의 퀄리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또 시험 좀 마지막쯤에 한 10월 달, 11월 달부터는 저는 최시현 선생님께서 이제 제공해 주시는 그 마인드맵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카페에 보면은 선생님이 각 챕터별로 마인드맵을 구조화하셔서 제공해 주신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보고 제가 기출 분석을 계속 꾸준히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 기출 분석에 나와 있는 개념들 또는 그 마인드맵에 다 모든 개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개념들을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또 저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마인드맵을 또 만들어서 구조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활용을 하실 때에는 그 개념 옆에 정의를 길게 적는 것이 아닌 짧게 적어 놓고 그리고 짧게 적어 놓고 이걸 시험장에 가서도 내가 볼 수 있게끔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훑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에는 이 마인드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또 이 마인드맵을 갖고 짝스터디도 하면서 퀴즈 형식으로 막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그 영어 교육론에 대한 개념을 더 마지막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험장에서까지 들고 가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서리 공부에 대해서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은 의문이 가지실 수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자면 글로서리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10월 달부터 하긴 했는데 글로서리 공부는 사실 옵셔널한 것 같아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글로서리에 대한 너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기에는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글로서리 공부는 원서를 다 읽기보다는 그 원서 뒤에 모여져 있는 글로서리들 있잖아요. 또 그거를 이제 묶어놓은 파일들이 ET 카페에 가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공부를 했고 그 기출 분석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웬만한 글로서리에 있는 정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는 글로서리는 제외하고 새로 본 글로서리 혹은 내가 딱 영영풀이만 봤을 때 이거 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용어들만 이제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암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기출 분석 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교론에 있어서 기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기출되었던 개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문제를 꼼꼼히 읽고 내가 이 문제를 풀고 답을 체크했다라고 해서 기출 분석이 끝나는 것이 아닌 저는 이렇게 속된 말로 문제를 이렇게 뜯어보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었냐면 각 문제가 있으면 첫 번째로는 그 문제를 실제처럼 7, 8분 내에 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답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선 그 문제가 만약 그 문제에 그 문제에 제시된 이제 개념 또는 답과 관련된 개념들을 파악하고 그 개념이 어떤 것인지 옆에 필기를 해놨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굿노트를 활용해서 다 타이핑을 해놨었는데 예를 들어서 푸시드 아웃풋이 정답인 문제가 나왔다면 그 푸시드 아웃풋에 대한 정의를 적어놓고 나아가서 그 아웃풋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적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output hypothesis 또는 function 또는 types of output 이렇게 해가지고 아웃풋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놓습니다. 그리고선 그 지문 내에 분명히 푸시드 아웃풋이 정답인 힌트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체크를 해놓기도 했었고 또 만약에 그 문제에 아웃풋과 관련은 없지만 업테이크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업테이크라는 키텀도 체크를 해서 업테이크에 관련된 그런 개념들도 옆에 조그맣게 정리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입형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키텀들 있잖아요. 연교 키텀들.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제일 마지막 단계, 그 오른쪽 하단에 키텀들만 정리를 해놨었어요. 이렇게 보면 나중에 그 문제들만 수르륵 봤을 때 이 문제는 이걸 활용해서 만든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풀다가 선생님들이 부족한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개념만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그 개념이 활용된 기출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기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사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한 문제당 최소 40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하루에 한 2문제, 3문제씩 해서 2시간 반 정도 기출 분석에 시간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독 때는 이렇게 걸렸지만 뭐 2회독, 3회독 때는 시간이 줄긴 줄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한 만큼 분명히 머릿속에 남는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각각 개념들에 관련돼서 다 이제 정리를 해놨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정리를 할 때 원서나 문제집을 다시 한번 읽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찾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나 또는 이티카페에 보면은 다른 유능하신 선생님들께서 올려놓으신 정리 파일이 있어요. 공유해 주신 거.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보고선 이제 거기에 다 서치를 해보고 거기에서 좀 괜찮은 정의,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서술할 수 있겠다 싶은 정의를 다 끌어와서 그걸로 다 정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비교적 좀 줄어들고 또 이렇게 또 일종의 나만의 이제 그 영어 교육론 기출 분석 노트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저는 이러한 방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영어 교육론은 이상이고요. 이제 일반 영어 영미문학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영어 영미문학은 제가 가장 취약했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항상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수아 선생님의 강의를 1년 커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수아쌤 강의가 사실 과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제만 해도 충분히 저는 일반 영어와 영미문학 실력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과제를 수행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제를 안 밀리는 것에 우선을 두기 위해서 그 과제 스터디를 항상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하다가 뭐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스터디 쌤들에게 밴드 스터디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쌤들에게 물어보고 같이 토의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기출 분석의 경우에는 일반 영어도 기출 분석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문제를 먼저 풀고 난 후에 그 논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수아쌤께서 항상 하시는 방법인 각 단락별로 요약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기출 분석에 활용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각 단락을 한 문장이나 또는 하나의 프레이즈로 정리를 하면서 이 단락은 이런 내용이었지, 다음 단락은 이런 내용이었지,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논리적 흐름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 흐름을 파악을 하면 어느 정도 그 빈칸 문제를 채울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저는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수아쌤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단락별 요약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고 저도 또 하반기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일반 영어와 영미문학을 공부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수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직강을 들어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문제를 풀고 오후에 해설 강의를 듣죠. 근데 그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저는 그 시험지를 새로 A4 용지로 인쇄를 해서 해설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해설 강의에 필기를 다 했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그러고선 집에 가서 이제 또 스터디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그 모의고사 내용을 복습하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푼 문제집, 제가 푼 시험지에 제가 그렇게 풀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 풀이를 하고 그리고선 금요일까지 또 복습 과제를 올리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같은 문제를 금요일까지 제가 한 번 더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지문을 총 3번 볼 수 있었었는데 이렇게 저는 다양한 문제를 풀기보단 하나의 문제를 깊게 여러 번 파고드는 게 저는 더 일반 영어의 그 인사이트를 늘리는 것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저는 일반 영어 실력 충분히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할 때 또 제가
라바라 스터디를 진행을 하다가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라바라 스터디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이제 기출 분석을 한 번 더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때가 아마 8월 달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기출 분석을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원별 요약으로 했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약을 아예 그 서머리를 했었어요. 선생님이 항상 말씀해 주신 방법이었는데 모든 일반 영어 기출 지문을 다 서머리를 했었습니다. 서머리 문제처럼. 이게 저는 꽤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간이 되신다면 저는 이렇게 기출 분석을 서머리까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라바라 스터디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이제 7, 8월 달에 라바라 스터디를 진행했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그만둔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는 라바라 스터디를 추천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저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제 그만뒀던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라바라 스터디가 초수생분들이나 또는 그 느낌으로 독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그랬었는데 느낌으로 독해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영민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는 라바라 스터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독해를 하면서 분명히 어려운 구문이나 막히는 구문이 있잖아요. 그거를 스터디 쌤들과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게 딱 풀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는 뭐 이 대명사가 어떤 걸 의미한다, 뭘 지칭한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디테일을 잡아가면서 독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라바라 스터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일반 영어 관련해서 그 수아 선생님 강의를 저는 추천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수아쌤 강의를 듣기 전에 사실 저도 다른 강사 선생님들 강의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수아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학생들 눈높이에서 다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고 가세요. 다른 강사 선생님들은 답안의 근거가 여기 있고 뭐 이러이러한 논리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시긴 하는데 좀 제 기준으로는 조금 빨랐거든요. 저에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수어 선생님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만약 선생님들께서 일반 영어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초수생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수어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어학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학은 상반기에는 각종 원서들을 읽었었는데요. 이번에 읽었던 원서는 카니 신텍스랑 AAP랑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머입니다. TG와 그 시널규는 제가 과거에 이미 너무 많이 읽었어서 이번에는 막 그 스터디를 하면서 읽진 않았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부족한 개념이 있을 때에만 잠깐 참고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학은 영교론과는 달리 저는 원서 읽기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읽을 때 이것도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 말한 짝 스터디로도 했었고 또는 간단한 퀴즈 만들기 문제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도움이 됐던 스터디 방식은 기출형 문제를 제작하는 스터디였습니다. 이게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그냥 일반 퀴즈 같은 퀴즈 문제 스터디는 문장 5개를 주고 여기서 비문 또는 정문을 골라라 그리고 그 이유를 제시하라 이렇게만 간단히 문제 내는 스터디였는데 기출형으로 제작을 하면은 원서에 있는 내용을 다 이제 끌어쓰고 그다음에 이걸 활용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봤을 때 비문 2개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만들면서 공부가 돼요. 푸는 것보다 만들면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스터디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터디는 모든 스터디원이 다 어느 정도 영어학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이제 스터디가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모의고사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하반기에는 영어학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정확히 모르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최진호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서브 파일이 있거든요. 서브 파일의 퀄리티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읽어도 충분히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모의고사를 풀고 복습을 할 때 서브 파일을 정말 꼼꼼히 읽었었어요. 그 서브 파일에는 저희가 흔히 읽지 않는 다른 원서들 내용을 이제 끌어와서 만드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또 하나하나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매우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이제 발췌독을 하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또 따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시간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그리고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서브 파일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기출 분석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기출 분석은, 문제를 풀면서 답안의 근거가 제시된 부분을 이제 파악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영교와 다르게 영어학은 답안을 쓸 때 그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표현을 활용해서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을 분석하면서 이 표현은 답안에 써야겠다라는 걸 이제 체크해 나가면서 기출 분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교와는 다르게 저는 영어학은 기출 분석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시험 전에 잠깐 보는 걸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꼭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영교, 영어학, 일령 다 반복적으로 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2차는 먼저 수업 실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 지역이어서 15분 내에 짧게 구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상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2023년부터 2018년도까지 수업 실현 기출 문제를 다 뽑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순차적으로 다 판서를 구상해봤어요. 시간 내에. 저도 이거 학교 특강을 들을 때 선배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는데, 저는 이게 제일 큰 도움이 됐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자리에 앉아서 다 구상을 해보면 분명히 겹치는 판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항상 동일하게 판서를 하는구나. 예를 들어 스피킹 때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판서를 하고, 피드백을 줄 땐 이렇게 판서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걸 활용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새롭게 이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수업 실현을 구상할 때 그런 판서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구상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습을 할 때에는 13분 또는 13분 30초 동안 구상하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할 때에는 최대한은 아니고 이제 가능하다면 30초나 1분 정도 줄여서 구상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초수생 때는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대본을 다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티처톡은 자연스럽게 입에 붙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했던 스터디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또 문제를 한번 제작해보는 활동을 한번 했었어요. 이 수업 실현을 할 때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빅 아이디어가 뭐냐,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맨 앞단락에 이제 각각의 챕터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빅 아이디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 심지어 교사의 영어 대본이 적혀있는 교사용 지도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를 해서 이때에는 이걸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런 티처톡을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리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들을 가지고 수업 시험 문제를 만들면서 오히려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기출된 그 pronunciation이나 intonation 같은 경우도 기출된 적은 없지만 사실 교과서에 조그맣게 하단에 항상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저도 만약에 이번 떨어지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2차를 준비해야 한다 했다면 교과서를 좀 더 꼼꼼하게 분석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교과서 분석을 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매 스터디마다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았고요. 그리고 항상 실전처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난 후 답안에 대해 이제 스터디원들과 토의를 했어요.
내가 답안을 얘기했고 뭐 좋은 피드백, 나쁜 피드백을 받아서 이 스터디가 끝 이게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저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토의를 하면서 더 많은 그 답안 소스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고 난 후 저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또 저만의 면접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또는 뭐 교사의 역량, 교직관 같은 것들을 이제 구글 닥스를 활용해서 표 형식으로 저는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가 정말 많아져요. 그리고 많아지는데 시험 직전에 가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스들을 반복적으로 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저는 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답안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아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내가 적어놓은 면접 노트 중에서 활용할 만한 답안을 이제 골라가지고 답안을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진짜 면접장에 가면은 너무 긴장해서 새로운 답안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던 노트 중에서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입 밖으로 꺼내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스터디를 끝나고 그 실수 노트를 만들었어요. 실수 노트를 만들 때에는 다음에는 이것만은 하지 말자. 이런 마인드로 실수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목소리 좀만 더 크게 하자. 또는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고선 이제 스터디를 가기 전에 한 번씩 읽고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스터디 때는 그걸 안 하게 되죠. 근데 물론 새로운 스터디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저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수 노트를 작성하고 항상 읽어가면서 이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공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멘탈이 이렇게 많이 속된 말로 부서질 때가 많았거든요. 많았었는데 저는 사실 오래 지속되는 슬럼프는 없었고 주기적으로 짧게 탁탁탁 치면서 이제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는 매주 뭐 일요일마다 항상 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실제로 여행도 막 다녀오고 공연도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하루 공연 본다고 저희 시험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거 충분히 다 하시고, 그러니까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가 막막하거나 또 앞이 너무 캄캄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울었습니다. 울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눈물을 좀 빼기도 했고, 그리고 유튜브에 일부러 막 동기부여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찾아보고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일기를 되게 자주 썼어요. 근데 그 일기가 저는 원래 일기를 쓰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이 너무 많을 때에는 그 생각을 글로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울하고 슬픈 생각이 있을 때 그 슬픈 생각을 글로 작성하다 보면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돼요. 난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나아지겠구나. 뭐 이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가 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쓰기도 했고, 또는 저는 저에게 편지를 좀 자주 썼어요. 뭐 괜찮아, 뭐 이럴 수 있지, 뭐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편지를 더 자주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되게 응원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스스로를 응원하면 끝까지 저는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낮에는 이제 스터디에 되게 치여 살았기 때문에 우울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밤만 되면 항상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밤이니까 그렇겠죠? 그럴 때는 그냥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봤습니다. 그 우울한 생각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그냥 아예 생각을 딴 생각으로 돌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이 오기 때문에 또 다음 날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우울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할 수 있어 뭐 하면 돼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스스로에게 편지 쓰면서 많이 다독여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충분히 버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시생으로서 지금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맞나? 내가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 텐데 그럼에도 이제 꿋꿋하게 끝까지 해내신다면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런 시기를 다 거쳐왔는데 결국에는 합격을 한 거 보니까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충분히 다독여주면서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의고사 점수에 절대 일희일비하지 말아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팀 같은 경우에는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네, 등수에 대해서 연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참고로 15등 안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합격을 한 거 보니까 네, 굳이 네, 모의고사 점수에 이제 연연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실수를 많이 했다 해서 우울해하지도 마세요. 실수를 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셔도 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풀 때 전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실수를 실전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A형 10번 문제를 밀렸었거든요. 근데 그걸 시험 끝나기 20분 전에 알게 됐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아찔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생각이 많았는데 뭐 바꿔야겠죠? 그래서 바꿔서 막 답안 다 옮겨 쓰고 하니까 10분이 남았어요. 근데 10분이 남았는데 제가 영어학 문제를 3문제가 남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멘탈 꽉 잡고 내가 아는 문제만 풀고 2점이라도 받자. 그러니까 0점 말고 2점이라도 받자라는 생각으로 멘탈 잡고 끝까지 풀었어요. 근데 다행히 운이 좋게 그 문제들이 이제 맞아가지고 저는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끝까지 시험이 100일 남았어도 일주일 남았어도 30초가 남았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꿋꿋하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